제일 작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줘. 법원에서 위험한 물건, 흉기, 보통 자, 어디까지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느냐? 이건 논란거리입니다. 저희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보도해드렸는데 오늘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정당방위로 보기 힘든 이유라는 자료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김필규 기자가 나름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자, 일단 사건이 알려졌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건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법원의 판결문을 위주로 해서요. 담담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20세의 최모 씨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요. 서랍을 뒤지고 있던 절도범 55세의 김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 범인은 도망가려고 했는데요. 이제 김모 씨가 달려가서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때려서 눕혔습니다. 범인에게 어떤 칼이나 흉기는 없었고요. 이후 쓰러져 있는 범인의 머리를 10분 동안 몇 차례 발로 걷어찼는데 또 주위에 있던 철제 빨래 건조대로 등도 내리쳤고요. 또 본인의 허리띠를 풀어서 때리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범인은 응급실로 후송이 됐지만 의식 불명이 됐고 또 5개월이 지났는데도 차도가 없자 지난 8월 법원은 이 방어 행위가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 이러면서 1년 6개월형을 선고한 겁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무단 침입한 도둑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뭐 칼을 꺼낼 수도 있는 거고, 즉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과도한 폭행이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예. 판결에 대해서 좀納得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예. 그럴만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요. 검찰이 조금 전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었냐 하면은 피고인, 그러니까 도둑을 때린 사람이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그리고 건조대와 허리띠뿐만이 아니라 거실에 놓여있던 신발도 들어서 때렸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죠. 예. 또 이 현장에 절도범의 혈흔이 낭자했다에 따라서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폭행이 과도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이군요. 검찰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근데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을 때는 뭔가 좀 법적 근거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뭡니까? 예, 일단 형법을 살펴보면은요. 예. 형법에서는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보려면은 경찰에서 그동안 판례를 바탕으로 8가지 조건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예. 그 8가지가 바로 이건데요. 보시면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또 상대가 폭력을 멈추면은 나도 멈춰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다친 것보다 상대가 더 다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상대가 때리는 것은 때리는 걸 그치면 이 경우에 이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10분 동안 더 폭행이 있었다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판결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안 된다라고 법원이 본 겁니다.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 이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조금 현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상황에 이렇게 준해서 설명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그래서요, 많은 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서요, 집에 정말로 도둑이 들어왔다라는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별로 한번 결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자, 그 첫 번째가요, 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도둑을 격투 끝에 제압을 했는데 도둑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을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자, 왜 그러냐? 일단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까지는 경찰에서 이 3주 이상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게 너무 과하다 해서 최근에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경찰의 정당방위 요건에서 빠진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도둑이 칼을 들고 왔는데 그 칼을 빼앗아서 상해를 입혔다.
이 활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쌍시옷이 아니라 그냥 호시옷인데. 예, 아무튼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상황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황을 더 살펴봐야지 되는데요. 일단은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기보다는 과잉방위였다라는 판단을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 예. 어떤 이야기하면은요,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찌른 거라면은 또 모르겠지만 칼을 빼앗은 상태에서 흥분해서 찌르거나 또 대치 상황에서 찔렀다면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둑이 또 흉기를 들고 오지는 않았지만 부엌에서 마주쳤을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럴 경우에요, 도둑이 부엌칼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때려 눕히고 상해를 입힌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도둑이 부엌칼에 접근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만 이런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 그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이런 걸 다 생각을 하고 대응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좀 더 넓혀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해 자신의 얼굴을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흑인 소년에게 총을 발사해서 숨지게 한 진머먼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플로리다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로 봐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이번 도둑 뇌사 사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사건도 만약에 미국이었으면 정당방위였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미국의 특수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직접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총기 소지 국가잖아요. 총이 있기 때문에 방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쪽에서 먼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아니면 보인 상황이지 우리처럼 주먹질 몇 대 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 그 미국의 상황은 좀 특수한 편이라고 치고 예. 누구나 뭐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보통 우리나라 법 체계를 독일에서 많이 따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사례도 좀 봐서 논문을 봤는데요. 중대법대의 김성천 교수의 논문을 봤더니 독일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오히려 넓게 보고 있는데 반해서 예. 우리나라와 일본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91년 이후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가정폭력을 받던 아내가 가해자인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모두 21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자, 우리는 하여간 굉장히 그러면 좀 아주 좁게 본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예. 글쎄요. 지금 1심 결과 나온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예. 이번 경우가 이제 2심, 3심 갈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 좀 어렵겠죠? 어떻게 봅니까?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항소심도 남았고 상고심도 남았기 때문에 예. 뭐 제가 이제 뭐 제 이야기가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요, 분명히 이번 사건에 과도한 폭력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일면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는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였고 또 어느 게 과잉방위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함께 나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자세히 잘 준비를 했습니다. 맞춤법 하나 틀린 거 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까 빼의 호시옷 어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빼아사 이렇게 되겠죠. 예. 팩트 체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